세비치님 첫 투자를 분양권으로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부동산 첫 투자로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냥 아파트 투자부터 시작하긴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정말 제대로 방향을 공부를 좀 하고 잡고 했던 첫 투자가 분양권 투자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느꼈던 게 저도 너무 초보였기 때문에 저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해야 되나, 그냥 아파트 투자해야 되나, 분양권 투자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는데 제가 분양권으로 시작했던 이유는 일단 이게 상품성이 좋잖아요. 이게 이 상품성에 대한 부분이 이게 새 것이니까 확실히 조금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신축 아파트도 살 수 있지만 제가 그때 했던 거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랑 제가 이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합친 거랑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했을 때 얘가 확실히 괜찮았어요. 저렴했어요. 제가 처음에 샀던 게 입주장에 있는 분양권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입주장이고 금매가 나와서 저렴하구나. 얘가 만약에 수익이자 등기를 하게 되면 충분히 그 가치가 올라가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 또 제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했던 방법은 제가 사는 지역에 있는 거 봤어요. 그때는 뭐 제가 제대로 뭐 지역의 흐름을 보일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 투자가 잘못되면 그냥 들어가 살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되게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첫 집 팔고 제가 거의 전 재산을 가지고 했던 투자거든요. 되게 무섭잖아요. 항상 생각했어요. 나 진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무서웠는데 그 마음을 되게 누그러뜨려 줬던 게 잘 안 되면 들어가 살자. 그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전세도 잘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하고 나서 보니까 확실히 이게 저희가 이제 입주가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물이 막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가격이 제 값이 찾아가거든요. 확실히 연식도 새 것이고 괜찮다 보니까 잘 가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투자 경험이 없고 그런 초보이시라면 저는 뭐 분양권도 볼 수 있고 신축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상품성이 좀 괜찮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축 같은 것도 볼 수 있는데 구축은 더 입지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축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게 있죠. 연식에 대한 부분이 되게 안 좋은 게 있잖아요.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입지예요. 그래서 입지가 정말 괜찮으면 구축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되게 리스크가 있어요. 정말 그걸 내가 확실하게 입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없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곳에는 신축은 잘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양권이나 신축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고 수도권이 흐름이 좋아서 수도권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수도권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투자에 대한 확신이나 용기가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 집 주변에 있는 저희 지역을 먼저 공부하고 투자를 해보고 난 후에 내공을 쌓은 후에 다시 수도권을 공부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지금은 지방이냐 서울수도권이냐 했을 때 확실히 서울수도권이 빠르긴 하거든요. 그게 전세가 반등이 엄청 빨라요. 지금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거 들어보면 지금 집을 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전세 매물이 급감을 하고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여기다가 내가 돈을 조금 더 보태면 집 사겠다. 집 사는 걸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매매 수요가 더 많아지면 그쪽이 먼저 오르겠죠. 그럼 서울수도권이 확실히 빨라요. 근데 지금 지방의 대부분 도시는 매매가도 빠지고 있고 전세도 아직 빠지고 아직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흐름에 있어서는 확실히 늦겠죠. 근데 나는 서울수도권 잘 몰라. 근데 어디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무조건 서울수도권 오른다고 하니까 사야지라는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 또 그것도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흐름은 지방이 느릴 수 있지만 결국엔 또 와요. 그 시기가. 왜냐하면 서울만 오르는 게 아니고 보통은 서울 오르면 뭐 경기도도 오르고 또 그 밑에 뭐 대전이든 그쪽도 오를 수 있고 점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를 할 수 있죠. 내가 지금은 흐름이 느릴 수 있지만 내가 잘 아는 지역이니까 여기서 내가 잘 아는 지역이고 내가 살았던 지역은 여기서 내가 어디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어디고 이거는 다 알잖아요. 거기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다 보면서 준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이거를 꼭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로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사는 곳보다 좋은 곳을 갈아타는 전략도 괜찮아요. 근데 갈아타기는 사실 부동산 상승기보다 하락기 이때가 더 좋아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것도 가격이 아직 반등 못했고 내 집도 빠져 있긴 하지만 이 격차가 예전보단 줄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그냥 갈아타면
타도 되죠. 그렇게 살고 있다가 흐름 좋아지면 올라가겠죠. 그럼 그때 또 그걸 가지고 더 좋은데 또 사둘 수도 있고. 그 다음 선택지는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무조건 지금 수도권이 정답이야라고 생각해서 하기보다는 저는 내가 아는 지역부터 하나씩 지금 공부해 두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다고 생각해요. 네. 투자금을 다 썼는데 이제 분양권도 가지고 있어서 잔금될 돈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투자를 한 1년 반 정도 못 할 것 같은데 그동안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부동산 공부를. 근데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미없는 구간들을 어떻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저도 똑같은 게 저도 항상 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는 이걸 알려주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내가 집을 한 번에 사봤거나 아니면 아까 분양권을 사봤다 했잖아. 그 경험이 있다 했잖아요. 아직 한 번도 안 한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알려주기 시작하면 공부를 멈출 건 아니잖아요. 뭔가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임장을 가시든 지역을 분석하든 뭘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나만 알지 말고 알려줘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계속 그걸 반복하면요. 단 한 명이라도 오게 돼요. 보러 오거든요. 이거 여기 너무 궁금했는데 여기 어땠어요? 물어봐주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알려주면서. 그리고 저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보잖아요. 계속 보면서 꼭 제가 할 것처럼 하긴 하거든요. 다 알아보고 내가 산다면 나는 어디에 살 것인가. 계속 비교하고. 그러면 계속 나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준비의 과정인 거죠. 당장 사진 않지만 준비를 해두면 내가 멈추진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나도 지금 CD를 모으고 뭔가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확보가 딱 됐을 때 나는 그 뒷단에 계속 해온 게 있으니까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시 내가 돈이 생겼다 해도 난 바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은 못 하지만 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재밌게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때 저는 이게 어떤 분들은 되게 이거를 학문적으로 접근해요. 이거 부동산 학문, 공부를 위한 공부. 이걸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닌데도 막 계속 뭘 가져와서 본다거나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거 투자를 위한 공부, 내 실행을 위한 공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당장은 살 수 있는 돈이 없어도 내가 항상 실행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항상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 알아볼 때도 나는 살 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돈이 없어도요. 저 지금 3억 있어요. 제 3억 있어서 살려고 하는데 이거 어때요?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계속 이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걸 산다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분이 들어요. 내가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내가 뭔가 이걸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리를 해요. 계속 정리를 해놔요. 그러면 나는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 아파트 딱 적어놓고 지금 가격. 내가 생각했을 때 얼마가 될 것 같아. 나의 되게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했어요. 근데 그만큼 시간이 딱 지났어요. 걔가 그 이상에 갈 수도 있고 그만큼 못 갈 수도 있지만 뭔가 그걸 하면서 내 실력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투자를 하는 걸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계속 했거든요. 강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던 상황도 있었고 내가 당장은 못 사더라도 계속 그걸 알아보는 거 부동산에 알아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지? 여기가 더 괜찮나? 여기가 더 괜찮나?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실력이 진짜 계속 올라가요. 실력이 정말 멈추지 않아요. 이 실력이.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재밌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거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걸 계속 정리하고 알려주면 그게 진짜 내 실력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돈이 없어도 저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지식이나 경험으로 돈을 버는 그런 경험을 진짜 하고 싶은데 맞아요. 그거를 하긴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 제 지식이 누군가한테 진짜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랬었고 그건 누구나 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은 이미 있어요. 그 사람과 내가 계속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나는 너무 못난 사람이고 나는 이런 걸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고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는 초보면 왕초보, 이제 시작하는 사람.
하나도 모르는 사람. 근데 나는 집은 한번 사봤잖아요. 그 한 명만 보면 돼요. 그 한 명만 보면 나는 그 사람한테 알려줄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진짜 투자 시작했을 때는 하나도 모르니까 저보다 먼저 투자를 시작한 친구가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 저한테는 그 친구가 누구보다 대단한 존재예요. 신과 같은 존재. 왜냐하면 난 하나도 안 해봤는데 그 친구는 집을 몇 번 사봤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 하다 보면 너무 무섭고 겁나면 무조건 친구한테 물어봐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저는 그 친구랑 통화할 때 항상 메모지랑 연필이 있죠. 다 적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하는 거. 그걸 계속 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뭐 다른 전문가랑 비교했을 때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한테는 그 사람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냥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보다 너무 잘난 사람을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우리가 시도를 못 해요. 나는 이 정도 수준이지만 이것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즘에 정말 뭐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친 시대라고 하잖아요. 터들이 되게 낮아졌고 지금 뭐 블로그도 유튜브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이용해서 그냥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는 거예요. 저도 보면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저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아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 많지만 그 사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초보의 입장에서 정말 요거 하나 모를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 그냥 짚어드리는 그렇게 이제 저도 시작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확하면 못할 게 없죠. 정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더 중요해요. 진짜 1인 뭐 기업, 뭐 1인 뭐 브랜딩 이제 다 그런 개인화 되잖아요. 그럴수록 나를 내가 어필해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직장 생활할 때는 주어진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 내 뭐 사업도 하시지만 내가 일고 나가려면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저 여기 있어요 막 이렇게 표출을 하면 한 번은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나를 홍보한다 생각하고 그냥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앞으로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그런 마음을 일단 먹으면 안 돼.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만큼 같잖아, 비교하는 사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정복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을 더 잘하는 사람 또 있어. 그 한 끝이 없어요.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를 보면 안 돼. 그 아래를 보고 아니면 나와 정말 비교해야 돼. 정말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나는 진짜 많이 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가야 돼요. 근데 어려운데 그럴수록 일단은 저질러 봐야 돼. 뭐 글을 한번 써보든 유튜브 영상을 한번 올려보든 되게 중요하고 그때 제가 오프라인으로 유튜브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원데이로. 근데 제가 그때 뭐 시켰냐면 지금 핸드폰을 들고 옆에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그리고 바로 올리세요. 쇼츠로. 다 올렸어요. 무조건 하겠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그게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쇼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댓글 남겼는데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뭔가 내가 완벽하게 해야 되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걸 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희 아이가 쇼츠를 했는데 그냥 그 요플레 뚜껑 있잖아요. 항상 거기 요플레가 묻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안 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뒤집어가지고 한 수십 번 치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서 떼면 하나도 안 묻어요. 그걸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는데 몇천 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진짜 유치원생, 초등학생 다 하거든요. 나 어른이잖아요. 나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일단 저지르고 나서 계속해서 개선을 시키면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더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할 때는 편집도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썸네일 만들 줄 몰랐어요. 그냥 올렸어요. 책 읽는 거 막 이런 거. 하면서 나 어떻게 하면 이거 더 잘할 수 있지? 그때부터 편집도 배워보고 그냥 썸네일도 만들어보고 이게 하니까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눈 딱 감고 그냥 일단 하나를 해보는 거예요. 발행을 누르든 영상 하나 올리든 그게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안 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더 잘하지? 그걸 하면서 그냥 발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제가 자극을 받았던 게 뭐냐면 출근길에 그냥 유튜브 들으면서 항상 갔었거든요. 15세 할머니가 시작했대요. 유튜브를 하는데 구독자 500명을 모았대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정말 저는. 할머니가 하는데 왜 나는 왜 안 하고 있지?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바로 시작했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 그냥 읽는 게 첫 영상이었어요.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부족하긴 한데 그게 시작점이 돼서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간 동안 포기는 안 한 거죠. 3년 동안 구독자 거의 100명이었나? 아주 계속 그랬어요. 지지부진하고 늘지도 않고. 근데 안 돼도 포기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결국에 나중에 막 이게 1000명이 되고 막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중간에 포기했으면 절대 지금만큼 못 성장시켰겠죠. 근데 왜 포기를 안 하셨어요? 아까워서. 아까워서. 그 시간이 아까워서. 매주 거의 그 직장생활 했기 때문에 주말에 항상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상 하나 찍기 위해서 거의 며칠을 고민하고 막 분석하고 제 나름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게 차곡차곡 쌓였잖아요. 저는 그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인의 유튜브를 안 본대요. 근데 저는 너무 얘가 저의 소중한 거기 때문에 항상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별거 아니지만 저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남편이랑 같이 우리 남편이 편집도 해주고 저희 부부의 막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애정이 들어가 있는 작품인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저는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이거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계속 끌고 간 거예요. 내가 언제 내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성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기 때문에 지금도 최근에도 뭐 이렇게 유튜브가 정체되거나 힘든 게 항상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놓진 않아요. 내가 그래도 지금 또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면 뚫을 수 있겠구나. 그걸 하다 보면 또 그 정체기를 벗어나요.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놓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어떤 걸 하던 간에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내가 하는 거. 그리고 제가 또 하면 느꼈던 게 저도 이제 부동산을 하지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진짜 많아요. 특히 최근에 하락기 때는 정말 놓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놓는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것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택지가 저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다른 재능이 없어요. 그냥 몇 년 동안 제가 올인했기 때문에 저는 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느꼈던 게 그 어떤 선택지가 하나만 있는 사람과 여러 개가 있는 사람의 차이는 되게 크겠구나.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그냥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분산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모든 걸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다시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무조건 평생 부동산에 올인해야겠구나. 그 마음으로 가는 사람과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생각으로 가는 사람의 차이가 되게 크겠구나. 이왕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내 모든 걸 걸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요즘에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부동산에 올인해야겠구나. 그래서 다시 더 열심히 하려고 지금 더 임장 많이 다니고 계속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나 진짜 여기에 내가 다 걸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이든 가볍게는 안 되거든요. 희생은 당연히 들어가죠. 그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그 무조건 그냥 그걸로 가면 그냥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네. 제가 열심히 하는 척을 하는 건지 진심을 다해서 제가 열심히 하는 건지 저는 제 마음속으로 좀 의문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내가 공부하는 척만 하고 부동산도 진짜 열심히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진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지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냥 적당히 하게 되는? 그러면 그게 왜 아닐까요? 그런지 절실함. 저는 어땠냐면 딱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직장 생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매일매일 내가 저 직장에 간다는 게 지옥에 가는 느낌? 거기서 나를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얘를 무조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직장 생활도 너무 괜찮아요. 그럼 굳이 내가 그만큼 얘한테 쏟을 그게 없잖아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절실함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얼마나 더 열심히 할 수 있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든지 이게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부동산이라는 것이. 저는 모든 시간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너는 부동산에 미쳤어. 얘기를 들을 정도로 내 유일한 희망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잡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절실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실함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 결핍이 커져야 돼요. 보통은 부동산에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이 돈에 대한 게 제일 크잖아요. 그 결핍, 돈에 대한 결핍이 커야겠죠. 근데 나는 지금 별로 그게 없어. 먹고 살만해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절실함이 크게 없겠죠.
아니면 내가 되게 되고 싶은 모습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죠. 결국 그게 꿈이라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딱 저 사람처럼 저 모습 되고 싶어. 그러면 나는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나 저렇게 하고 싶으니까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굳이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냥 물 흐르듯이 살는데 이제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저는 항상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항상 힘들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목표를 저는 딱 정하면 무조건 돌진하거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표했던 것 중에 못 이룬 게 없어요. 전 항상 다 이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정말 사람들이 너는 다 하고 싶은 대로 이루고 사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 목표를 이루려고 제 모든 걸 다 넣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랑 내가 확실한 목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동산 공부하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묻는 게 왜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세요? 물어요. 그게 목표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안 할 수 없는 거였어요. 돈에 대한 부분도 그랬고, 전 애가 둘이니까 얘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게 서포트를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으니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난 평생 여기 살아야 돼 라는 생각만 하게 되죠. 그리고 난 지금 직장이 너무 괴로운데 나는 되게 주도적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돈 때문에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이유를 찾다 보면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 그게 되게 명확해지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한번 써보면 더 좋고 내가 왜 부동산 공부해야 되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지금? 내가 이루고 싶은 건 뭐지? 또 저는 항상 예전부터 상상했던 게 저는 세계 여행 다니는 게 저의 목적이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왜냐하면 저는 애들이 정말 넓은 세상을 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제가 직장에서 자유로워야 되고 또 돈에 대한 부분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아, 나 저렇게 살고 싶은데 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죠. 내 목표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